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적 취득 위한 강좌 제 네 번째 시간으로서 한국의 화폐, 돈이죠. 코리아 머니, 화폐에 나오는 인물들, 즉 위인, 그레이트맨, 한국의 화폐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한국의 화폐는 뭐 한 5가지밖에 내용은 안 되지만 사실 안에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조선 중기 역사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강의를 좀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한국의 화폐에 나오는 인물들 강의도 돼 있지만 한국 조선 중기의 중요한 역사적 내용들을 간략히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폐에 인물 초상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첫째, 나라나 지역을 대표하는 훌륭한 인물들을 기리고 지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나라가 화폐에 그 나라의 유명한 위인들을 인물 초상으로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 세계 80% 이상의 나라가 화폐 도안에 이러한 인물 초상을 다 넣고 있습니다. 전 세계 80% 이상이. 이때 인물 초상은 역사적 위인을 뜻하죠.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첫 번째, 액수가 적은 것부터 이렇게 5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처음 100원, 주화죠. 동전.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이 새겨져 있죠. 이순신 장군은 첫째, 조선 중기의 명장이고, 둘째는 임진왜란, 일본과의 싸움 중에 유명한 임진왜란 등 왜군을 물리치는 데 아주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 때 적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래서 선조 임금은 이순신 장군에게 충무공 시호라는 시호를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천원권. 천원권부터는 뭐가 돼요? 5만원까지 다 지폐죠. 종이돈. 100원만 동전이고 1000원부터 5만원까지는 다 종이돈 지폐가 됩니다. 자, 천원. 천원 지폐에는 태계 이황 선생님이 인물 초상으로 쓰여 있죠. 그럼 이황 선생님은 이황 선생님을 쓴 이 1000원짜리 지폐의 앞면을 보면 조선 유학자 이황 선생님의 그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명륜당, 공부했던 명륜당, 그러니까 이황 선생님과 그 제자들이 같이 공부했던 명륜당이라고 하는 건물 그림, 그다음 매화 그림이 요 천원 지폐 앞면에 있습니다. 그 다음 천원 지폐 뒷면을 보면 이황 선생님의 공부하셨던 그 도산 서당, 공부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 서당이 뒷면에 있고, 또 하나 그림 그 유명한 게 있죠. 개상정거도라고 하는 그림이 천원짜리 지폐 뒷면에 있습니다. 세 번째, 5천원권. 5천원권에는 율곡이 선생님이 그려져 있죠. 율곡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신사임당 아드님이 되겠습니다. 율곡이는 첫째,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입니다. 또한 정치가 있고요. 당대 이황 선생님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 그러니까 조선 중기 성리학의 아주 양대 산맥이셨죠. 이황과 이인은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표적인 양대 산맥이었다. 다음 두 번째, 율곡 이 선생님의 어머님인 신사임당이 꿈에 어떤 꿈을 꾸셨냐 하면 용이 집에 들어와서 아기를 주고 가는 꿈을 꾼 뒤에 아들 이의를 낳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꿈이 아주 신꿈이죠. 특이한 꿈이죠. 다음 네 번째, 만원권.
만원권에는 세종대왕님이 그려져 있죠. 이 만원권 도안을 보면 조선의 우주관, 아주 우주관이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그 과학 문명이 아주 발달했다는 것을 세계에다 알리는 그런 우주관이 만원권에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어떤 인물이 있었냐? 세종대왕의 탄생은 5월 15일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텐데 5월 15일은 대부분 아는 게 스승의 날인데 5월 15일 즉 세종대왕님이 탄생한 5월 15일을 우리가 스승의 날로 이렇게 정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의 탄신을 뜻깊게 기리기 위해서 스승님으로 생각해서 영원한 우리들의 스승님으로 생각해서 세종대왕이 탄생하신 5월 5일을 우리 한국의 현재 스승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종대왕님은 조선의 4번째 왕이셨고요. 다음 훈민정음,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아주 특별한 업적, 훈민정음을 창제를 했는데 이거는 1946년 반포된 한국의 문자체계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자체계 훈민정음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요거 훈민정음은 국적 취득하는 그 면접장에서 꼭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훈민정음 뜻이 뭐냐? 훈민이란 말은 훈, 가르칠 훈자, 백성 민자.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를 정자 소리음. 백성을 가리키는 바른 소리란 뜻입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뜻이. 한자를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훈민정음의 의미, 이거 중요하죠. 훈민정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민중이 글자 없이 살면서 조선시대 민중은 글자가 없었죠. 대부분 조선시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중국에서 넘어온 다 한자 글이들이죠. 선비들, 즉 선비들이나 하는 그 한자를 일반 백성들이 그 끼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글자 없이 이렇게 살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을 이 세종대왕께서 너무나 마음 아프게 여기셔서 집현전 학살을 통해서 한글을 창제하도록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기신 거죠. 이렇듯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글자 없이 살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최소한 권리를 찾지 못함을 마음 아프게 여길 정도로 애민정신이 투철하셨습니다. 애민정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특별하셨죠. 이게 무슨 걸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날 여러 지도자들이 있죠. 각 대통령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지도자들이 깊이 이러한 내용을 새겨서 백성들, 국민들을 하늘처럼 받들면서 정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5번째는 5만원권인데요. 이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님이 그려져 있죠. 신사임당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까도 여기 설명을 했죠. 5천원권에 나오는 율곡이 이의 어머님이셨고 둘째는 현모양처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시서화에 뛰어나셨습니다. 시, 그 다음에 글, 그 다음에 그림 뛰어나셨죠. 자, 그러면 왜 신사임당님이 5만원권에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 일반적으로 그 선택할 당시에 각 사회단체, 여성단체를 포함해서 국민 여론을 통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현모양처를 높게 평가를 해서 아마 5만원권에 신사임당님을 그에게 인물 초상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4번째, 만약 지금이 전시 때라면, 전쟁 때라면 무인이 힘을 많이, 권력을 많이 잡겠죠. 무인.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이 5만원권에 인물 초상화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평시로 당연히 한국 현대사에서
5만원권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평시였기 때문에, 평시에는 항상 뭐 지금, 예나 지금이나 뭐 세계사 전체를 봤을 때 문인들이 힘을 갖고 문인들이 권력을 갖는 그런 이게 일반적인 그런 시류이기 때문에, 또한 예술가, 이렇게 글과 그림을 잘 그리는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으면서 이렇게 집회 인물초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평시 때 이 5만원권을 만들게 돼서 아마 신사임당을 5만원권 인물초상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한국의 화폐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합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이게 암기 비법이 나와 있는데, 자, 100원에는 102, 이순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102, 천황, 102, 천황. 그 다음에 오곡. 오곡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오곡밥이 생각나죠? 이제 9월 29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인데, 오곡밥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곡. 이렇게 하면 이제 암기가 쉽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원권에는 새, 만세. 따라서 102, 천황, 오곡, 만세. 다시 한번 102, 천황, 오곡, 만세.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시간이 많이 지나도 요 한국 화폐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응용 능력이 생겨서 시험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실 것 같습니다. 자, 9월 29일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 가족과 친지분들 같이 모여서 즐겁고 유쾌하고 그런 한가위를 같이 풍부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